제가 오늘 이제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을 게스트로 네. 모시기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네. 그 마침 그 한반도기에서 네, 독도 맞아요. 치운 거 그것도 배현진 의원이 과거에 올렸던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올렸더라고요. 네. 이유가 지금 독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그 전에 한번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기사도 한번 또 나온 예. 적도 있는데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잘하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해서 사실상 그 EEZ 같은 독도를 전부 우리 바다에 우리 땅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이죠. 이승만 라인이죠. 1952년에. 네, 52년에. 왜냐하면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를 돌려줘야 될 것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 중이라 빠졌는데 네. 이 강화 조약 타결 직전에 우리가 평화선을 선포해가지고 그냥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실히 맞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네.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평화선을 포기하면서 한일협정을 맺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이게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대일 청구권 그 배상금으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아무 이유도 없이 명분 없이 독도를 사실상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신한일 어업협정 때 그쵸. 예. 독도 주변 바다를 중간 수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버려서 일본이 가장 원하는 분쟁 지역으로 되는 것을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합의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 일을 해버린 게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독도 뭐 그 군사 훈련 네.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측에 있다, 일본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비공개하는 이유는 그 오히려 그걸 독도 가지고서 계속 이게 문제를 삼으면 네.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 맞아요. 지역으로 만들어 네.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독도에서 뭐 훈련하고 할 때 그거 다 네. 비공개로 하는 건데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비공개를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빼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네. 전혀 다르게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떠냐면 지금 보면은 그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중간 수역 설정해서 잘못했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있었죠. 방금 동계올림픽 중에 동계올림픽. 예. 이렇게 독도를 또 이렇게 삭제하는 네. 데 있어서 합의해 줘 버렸 이렇게 그냥 사실상 합의해 줘 버린 네. 거나 마찬가지로 뭐 IOC 중재 어쩌고 우리가 끝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독도 그냥 쓱 지우면서 이렇게 가버렸죠. 야. 그리고 제가 네. 오늘 페북에 올리려다가 사실 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저기 이모경 의원이 성남 FC 사건 관련돼 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일단 그걸 페북에 올렸는데 네. 제가 또 하나를 또 찾았어요. 독도 관련? 네, 예. 이해찬 의원이 이해찬. 예. 2012년에 네. 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갔을 때 이거 독도 갔었죠. 그거를 맹비난을 합니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야, 지금 누굽니까? 뭐 강덕구 뭐 지금 좀 이따 할 때 강덕구 박홍배 의원 뭐 전부 뭐 난린데 네.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거 뭐 유치합니다만 그냥 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이 시절이 그때가 친일 정부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저기서 누구한테 친일이라고 지금 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것은 예. 독도 이 관련 TF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은 네. 당시 중간 수역을 합의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셨던 자당의 박지원 의원 왜 중간 수역을 합의했는지와 관련돼서 아주 맹렬한 조사를 하셔야 되고 하고. 그다음에 이 MB가 독도 갔을 때. 예, 예. 맞아. MB MB가 독도 독도 갔을 갔을 때 그에 대해서 비판한 이해찬 전 예. 의원 역시 맹렬히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네. 이렇게 그 독도가 여기에서 지워진 것에 대해서 양산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말 엄격하고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공직에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도 TF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야, 우리 박 변호사님 화끈하시네. 해주셔야 돼요. 화끈하게 빨리. 말씀하시네. 아니 진짜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는 그 내부에 있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 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그게 얘기하잖아요. 맞네. 그렇잖아요. 밀정은 내부에 있어요. 네. 밀정은. 아니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의원입니까? 그 뭐 네. 김태호 이제 1차장한테 네, 네.
혹시 그러니까 일본의 밀정이십니까? 밀정이십니까 하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네. 밀정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그렇죠. 밀정이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죠. 그랬죠. 그러니까 밀정은 밀정인지 몰라야 밀정이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 관련 방금 중간 수역, 네. 그다음에 MB 비판한 이해찬 당시 상임 네. 고문, 그다음에 박지원, 박지원이 아니라 그 문재인 때 문재인 그 때 독도. 그 독도 지운 거.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밀정이 혹시 진짜 민주당은 내부에 암약해 있어요. 예, 국힘에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 네. 밀정을 찾아야 되겠네. 빨리 거기를 내부를 빨리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정화를 한 다음에 네. 아 우리는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를 척결하는 민족 정당이다라는 걸 확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영이 서지. 어디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이럴 수 있냐. 네. 네,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 일부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논의가 다 꼬여 있어요. 지금 또 어제 영상 한번 보시죠. 어제가 아니구나. 그저께 밤이죠. 네.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국회 한노위에서 김문수 장관 청문회 때 네. 그 곳곳에서 친일 프레임을 들이댑니다. 막 강덕구 의원도 있는데 일단 강덕구 의원 전에 박홍계 의원 지휘부터 한번 보시죠.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씀- 어떻게 인정한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뭐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배 의원은 그거 가지고서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저런 게 친일인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치인들도 네. 이게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은 현대사적으로는 민주당조차도 자기가 집권했을 때 북한과 관련됐을 때 일본 눈치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북일 수교나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근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가치 동맹으로서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국민 감정은 아니 기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축구 한일전 보면은 아유, 야, 저 일본한테 지면 전 게임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지고 나면은 게임을 열어서 내가 그쵸. 해가지고 이겨야 내가 속이 풀려요. 아니, 저는 그쵸,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렇게 막 그 김문수 의원은 그러면 일본 응원할 건 아니잖아요. 김문수 장관. 그래서 후보가. 저는 이런 대답을 하실 때 네. 저게 지금 민주당이 파는 함정이거든요. 함정이 걸렸다. 네, 저는 그래서 이 함정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나 우리 당 국무위원분들이 예.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네. 바람인데 네. 이게 그 국제법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국제법적으로 따졌을 때 을사늑약이랑 그 다음에 경술국지 이제 그 한일 병합조약 네. 이 두 조약은요 현대 국제법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적인 국제법이에요. 지금 왜 쟤네들이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불법이다. 예, 네. 현대 국제법으로 따졌을 때 네. 불법적인 조약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국권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적이 네. 당시 일본 국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어도 이것은 불법적인 국권 침탈이니까 조선 국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 합법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네. 쟤네들의 주장은 그 주장인데 네. 사실 그 면에 있어서 우리 당 정치인들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게 불법적인 일본의 당시에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지가 아니, 그- 불법적인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다. 부정한 사람 부정하는 없죠. 사람들도 부정 있어요.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왜 그때 국적이 일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행정적으로는 일본 국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된 근간이 된 경술국지 그 조약, 그 한일 병합 조약은 불법적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린 그 불법적 조약을
없애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존중한다. 해버리면 이 함정을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너무 이제 뭐 일산늑약 나오고 경술국치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 주장을 하고 저렇게 함정을 판 사람들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죠. 네, 계속 얘기를. 안 그러면 저 선동에 넘어가서 저 사람들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만 밀정은 가까운 곳에 있다. 정말 멀리서 좀 찾지 마라. 알겠습니다. 독도 지운 사람이 누군지를 가서 보고 와라.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지금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대변인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또 정서에는 정서로 맞서잖아요. 네, 네.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감정에는 감정적 동요, 감정적 공유는 감정인데 IOC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네. IO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주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저희가 오늘 제작진하고 준비를 했는데 애틋한 사연입니다. 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네. 금메달리스트가 기태희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팬 국적입니다. 네. 송기정 선수의 공식 정보인데 송기정 선수가 송기정 옹이 살아생전에 저거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너무너무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본인의 정말 염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송기정이 그걸 바꿔도 우리나라 신문에는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게 네. 보도가 됐고 네. 본인은 그 금메달을 바꿔서도 이 일장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게 인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바로 저 국적 정보 밑에 당시 한국은 일본군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기정이 1936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희망은 일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다 빼놓고 그러니까요. 저 무조건 사람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박홍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가 아닐 거라 생각돼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어떤 거라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그건데 저거 가지고서 저는 이런 것에 정치적으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한번 이기고 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계속 이런 것에 동요가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상당한 일종의 저는 우민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민화 시켜가지고 네. 그냥 표로서 활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좀 우리 당이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을 보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예요. 반국가 대한민국 단체죠. 헌법상 반국가 네, 단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북한을 그 반국가 단체를 북일 간 수교하는데 그런 거를 눈치 보고 이렇게 독도 지어주고 이러는 게 민주당 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공격해야죠. 그걸 공격해야 돼요. 지적해요. 그러면 공격이라면 북한 지적. 주민들의 네. 국적은 뭡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거 공격해야 돼요. 아, 왜냐하면 훌륭한 포인트. 그게 예. 딱 지금 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맞네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이라 그래서 이미 그거를 헌법 이론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중적 지위하면 당시 대한민국도 이중적 지위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우리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기해가지고 달고 댕길 수밖에 없었지만 네. 우리는 그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당시 일장기 말소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장기 말소하고 그렇게 한 게 우리가 다 그래서 투쟁을 한 거예요. 상해 그러네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일본의 국적으로서 이렇게 표기되고 일본의 국적을 달지 않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북한은 우리 국내법상으로 반국가 단체이지만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주민들은 북한 국적으로 올림픽을 나올 수밖에 나오고 없는 있죠.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는 난민이 발생했을 때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을 인정해야 그러니까 되죠. 그렇게 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 인정 비율에서 일본과 함께 최하이지만 사실 탈북민 포함하면 우리나라 최상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탈북민을 절대 난민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으면서 이렇게 딱 공약을 하고 받아치면 되는 건데 니들은 너는 그러면 왜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마치 북한을 국가인 것처럼 인정하고 네. 있느냐? 그럼 북한은 뭐냐?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야, 이게 정말 훌륭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일본 한데 이중적 지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해 임시정부를 보는 시각
시각도 맞아요. 솔루션이 되고 이거 가지고 네. 건국절 논란이나 다 피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게 가장 그냥 합리적인 팩트입니다. 가장 네. 합리적인 해석이고 네.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한 맞아요. 그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상당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한테 논리로 반박을 하잖아요. 오늘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뭐라 해야 될까요? 노하우를 하나 장착을 하신 것 같고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IOC도 네. 그 IOC가 제가 관련 보도를 봤는데 송기정 선수가 저거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네. IOC에서 그 하나 바꿔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당시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식민지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 자 식민지 영국 국적 뭐 프랑스 국적 달고 다 올림픽 나왔습니다. 그럼 송기정만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아프리카 다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당시 1930년대 40년대의 세계는 전 세계의 3분의 1이 식민지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네. 그래서 IOC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고 당시 역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신에 밑에 아래 아까 제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해설했지만 영문이 아주 깁니다. 네. 그 아주 길고 그 송기정 선수가 당시 그거에 항의하는 뜻으로서 네. 어떻게 했고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 맞아요. IOC가 네.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 상태가 어땠고 그래서 뭐 송기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 1900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복 이후에 1948년에 열린 올림픽에 송기정이 성화 그 네. 주자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태극기를 달고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세세하게 써줬거든요. 네. 야 이런 것들 그 IOC도 인정해주는 어떤 아까 말한 이중적 지위 상황.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국제법의 또 하나의 원리가 그래서 네. 그게 IOC가 얘기한 원리예요. 시제법의 원리라는 시제법, 게 있어요. 네. 시제법, 시제법의 원리. 왜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네. 지금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노예제도는 정말 완전히 그냥 자연법 위반입니다. 인권이 위배되는 거죠. 인권이 위배되는 네. 거예요. 식민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당시에 그거를 다 부정을 해버리면 이 국제법적인 법적 안정성이 다 깨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국제법에서는 그때 당시에 합법이었던 거를 그냥 지금 에지이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시제법의 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병자호란때 뺏겼던 직지신경을 루브르에서 못 가져오는 사태가 벌어요. 예. 그리스에 있는 그게 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에 가 있는 거를 그리스, 이집트 사람들이 못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제법의 원리고 이게 우리 그 국제적인 어떤 법이 완벽하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를 그냥 어떤 개인한테 덮어 씌워놓고 그 개인이 친일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법이고 맞습니다. 예, 국가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답게 차분하게 네. 팩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맞받아치면서 그리고 역으로 민주당이 대답 못하는 거 있어요. 제가 민주당 패널들이랑 얘기하고 네.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북한 얘기하면 걔네들 말 못합니다. 걔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 이 방어역 핵 발언도 사실 비슷한데 그렇죠. 예.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의문부호가 떠요. 아니 내재적 접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우리 헌법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차이가 사실은 이게 일본 가지고 들여대면은 이제 북한으로 들여대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일관됩니다. 저희 오늘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1일을 가지고 10월 1일 뭐 쉬는 거 가지고서 이게 조선 총독부 설립일? 야, 조선 총독부 설립일 평소에 알고 계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 강대구 의원 때문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제가 역사에 있어서 좀 잘 아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술국치일이 며칠인지 알아요. 네, 며칠입니까? 8월 29일. 8월 29일군요. 네, 내일 모레. 이제 경술국치일이 8월 29일 내일인데 근데 총독부 설립일은 내가 차마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알아요. 뭐 쓰셨네. 제가 이거 하나는 알아요. 뭐냐면 예. 10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이래요. 이야.
이거 묘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10월 1일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네. 그렇죠. 우리 국군의 인민군과 날이잖아요. 중국 예. 공산당군과 맞서 싸우면서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강덕구 의원이 저거를 얘기를 한 게 총독부 설립일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일에 우리가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게 못내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아, 그러니까 정말 저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이 논리적인 박상수 변호사까지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중국 공산당 설립일 정부 수립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10월 네. 1일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애들이 이러잖아요. 비슷한 애기들 그 정말로 이제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한 아기들이 비슷한 모양 보면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듯이 네. 날짜 같다고 이게 같다고 생각해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일제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이제 인식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네. 낮춰가지고 국민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민 만드는 겁니다. 우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표 만들기 편하게 국민들 이제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들끓어오게 만들어 난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딱 붙이면은 우르르 나오게 네. 이게 상당히 나쁜 정치예요. 네. 논리와 이론과 추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사실은 저는 그 아동복지법, 뭐 학교폭력법 이쪽 전문가이신 거로만 알았는데 상당히 이제 이 그 과거사나 독친일 문제 이런 쪽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또 지금 맞다 강덕구 의원 나온 김에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저기 독도 조형물, 독도 이게 왜 이럽니까 강덕구 의원은 10월 1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도 조형물 지금 서울 시청역에는 있거든요. 네. 잠실역 없애고 뭐 경복궁역 없애고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또 이제 거 봐라 윤석열 정부 친일 맞네. 근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네. 네.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게 불충분한 사실로서 규정하는 거예요. 저걸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려면 기자들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우리 기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독도 모형이 몇 군데서 없어진 거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독도 지우기다. 라고 하려면 주무 그 부처나 이런 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아니다. 리모델링 할 거다. 네. 라고 하면 기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저까지 다 넣어서 쓰든가. 근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반일 프레임에 언론도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너무너무 소모적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네. 안 해도 되는 논란을 언론을 만들고 근데 정치인들은 강특구는 자기 기분 좋죠.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크로스 체크라는 예. 거를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드시 해야죠. 크로스 체크를 예. 반드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크로스 체크를 안 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반론이 없는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기사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사들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자꾸 들끓게 하는데 자 우리 오래된 노래님 슈퍼챗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8선을 넘어서 우리 국군이 북진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 보는데 강덕구가 그걸 자 존칭 생략했습니다. 강덕구가 그걸 부정하고 조선 총독부 만든 날을 언급하는 건 패배의 역사로 국민에게 패배의 열등감을 주입시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군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네요, 국민들을. 근데 저는 진짜 그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키기를 하면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를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와 뭐 대통령은 저저저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김대중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중간 수역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NLL 네, NLL 네, 포기하면서 또 그 우리 수역을 또 내줬죠. 네? 북에다 북에다가. 그거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의 밀정부터 빨리 찾아라. 정말 진짜 국토를 지키는 거 나 정말 중요하게. 예. 난 정말 국토와 관련돼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평화선이 가장 통쾌합니다. 저는. 정말 진짜. 그 얘기하면은 저도 어디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은 그냥 이승만 뭡니까 지금 강복회가 만든 이른바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인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이승만을 뭐라고 하면은 독도 관련 조항이 있어요. 네. 그때 이승만 라인이 독도를 그러니까요. 그 국제법상을 지킨 거다라고 네. 얘기하면 그랬나?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식과 그러니까 한쪽이 선동과 네. 그 감정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할 때 그건 논리와 팩트로 맞서는 거. 그게 어떻게 본다면 또 보수적 가치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 작년 이맘때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맞아요. 했던 반일 네. 플레이. 네. 그걸 가지고서 계속 재미를 보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심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판,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네. 피해 나가려면은 민주당은 계속 시끄러워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내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은 좀 제가 너무 심한 건가? 아 근데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왜냐면 자기들이 저기 네. 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 지우고 할 때 이럴 때 보면 자기들도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걸 그런 거 알고 알고 있어요. 있죠. 알고 네.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러는 걸 보면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는 뭐 계엄령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대변인으로 논평까지 냈어요. 했죠. 예. 왜 냈냐면 아니 국회 과반이 얘기하면 계엄령 바로 풀어야 돼요. 다 안다니까요. 아니 근데 예. 국회를 지금 180석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김용민 의원 총선 전에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러고 다녔잖아요. 네. 표 달라고 할 때.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저는 촛불 집회를 가지고 얘네들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촛불 집회를 가지고 뭐 촛불 혁명이다 맨날 이래요. 근데 저는 촛불 집회를 보고 있으면 야 우리가 이 정도 나라가 됐구나.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결론이 딱 나자마자 그냥 나왔어요. 네. 아니 기자님도 어느 나라 정치에서 최고 권력자가 네. 법원의 재판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아무런 저기도 없이 순순하게 나오는 거를 이런 걸 역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는 그 뭐 탄핵이나 이게 네, 절차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 저는- 외신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참 이렇게 하면 참 모순적인 감정적으로 모순적인 외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례적이고 네. 그 전까지는 지금은 뭐 민주당이 탄핵을 그냥 국민 스포츠처럼 맨날 네. 뭐 탄핵이라고 하지만 네. 그 전에는 탄핵이란 거는 입에도 올리기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거에서 현 대통령이 그냥 나온 걸 나왔어요. 보고 외신에서는 놀랍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저는 놀랍다. 법적으로도 충격적이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폭동 졌잖아요. 났잖아요. 폭동 났잖아요. 선거에 근데 그건 져도. 선거에 진 거잖아. 네. 선거에 지고도 국회의사당을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대한민국 그 지금 뭐 태극기 부대니 네. 놀림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아무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보수의 마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법을 정말로 헌법이 인정을 하면은 네. 최종적인 순간에 아무리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보수의 마인드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지킨다는 뜻의 보수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을 살렸고 네. 헌법을 지켰고 그렇죠. 네. 이 나라를 법치 국가로 확실하게 세웠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그 순간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뭐 쿠데타를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민주당 당시 검찰이 어떻게 했냐? 엄청난 수사팀을 쏟아 넣어가지고 그 계엄과 쿠데타의 증거를 찾겠다고 맞아요. 예. 수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시에 했던 주장. 네. 그러니까 이른바 뇌피셜 주장인 네. 거죠. 뇌피셜 주장을 해놓고 그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거 그때 자기들이 했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그 계엄 문건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했습니까? 그 계엄권 찾겠다고 먼지 털기 수사를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거 다 무죄 나왔잖아요. 다 무죄 나왔어요. 예. 다 무죄 나오고 진짜 안 했다고요. 네. 그리고 헌법을 그대로 지켜줬단 말이에요. 헌법에 지켰죠. 네, 그거를 내가 이게 나는 정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법률가이다 보니까 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존중하려고 합니다. 난 맞습니다. 법률가니까. 네. 근데 정치가가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계엄에 대해서 계엄도 시도할 수 있고 국군 통수권자가 법이 그렇게 명했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선 그 와중에도 온갖 음해를 다 펼쳤는데 그 민주당이 가장 힘이 셀 때 수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냥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킨 겁니다. 법치를 세운 거예요. 네, 네.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수 정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계엄을 검토할 거라는 얘기는 그때 이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미 입증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가 보수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 군부나 독재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죠. 이 대한민국 보수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산시킬 때 그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맞습니다. 완성시킨 그 역할을 이 대한민국 보수가 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친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 보수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킬 때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 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인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박 변호사님 저기 보수의 정신, 네네. 보수의 마인드에 대해서 그 상당한 어떤 정권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보수 정권은 이 연속선상에서 지금 네.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요거는 상당히 좀 이게 정리를 해서 그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